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이른바 신경전, 설전을 좀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대표께서 24일이나 26일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의원님, 그게 소환하니까 어떻게 무슨 이 전략자듯이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장관님 잠깐만요. 내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보세요. 예결위 장관님, 도대체 좀 왜 들어보세요 좀. 대표로 잠깐만요.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나 언제 장관님. 라고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략 게임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회재 의원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시면 지난 24일 날 대전 방송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을 해서 사퇴설은 국민의힘과 일부 동조자들의 기대일 뿐입니다.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내가 대표가 됐고 그 지지는 유지를 넘어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니요. 무슨 소리들 하십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개된 KBS 광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처가 나면 더 단단한 새살이 돋는 법. 민주당의 리더십,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졌다. 지도부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선거 때보다 단단해졌다. 2년간 저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단 하나의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상대 진영의 필요에 의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체는 이적 행위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에도 이적 행위라는 단어를 쓴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네. 적이 몰려오는데 침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발로 차고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글쎄요, 우리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 발언들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면요. 예. 첫째는 이 지지율이 더 이게 강화되고 단단해졌다. 이게 저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개딸의 지지는 더 강화되고 단단해질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중도층으로 지지율이 더 외연 확장이 된 거는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대표 취임할 때하고 지금 이게 민주당 지지율하고 제가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보세요. 어허. 과연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취임보다 늘었습니까?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일부 개딸의 지지가 강화됐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 네. 첫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노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그 평성한 그 싱크 있잖아요. 네. 당내는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네. 상당히 포용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적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내부 총질. 이게 바로 이적행위다. 허허. 이거는 이게 반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적행위라는 게 당내에서 왜 내를 물러나려 하느냐? 내를 이렇게 사퇴 요구하는 사람은 저하고 똑같지 않은 이적행위다. 예.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이에요. 예. 저는 이 두 발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는 최근에 잇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대표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대표직에서 좀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죠.
당장 서른 의원은 최근에 심청론이라는 것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왕비가 됐듯이 이재명 대표도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재명도 살아요. 일단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세요.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7인회의 멤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서른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신봉사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난감했는데 공약미 한 속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뭐 신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당이 지금 거센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려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장 중심으로 뭉쳐갖고 일사불란하게 그 난파되지 않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미 뭐 조금 더 보태지 않으면서 딸 팔아먹은 신봉사가 그럼 서른 의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라고 했으나 다분히 서른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라든지 오늘 기자회견이 당내 계파 갈등을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를 초래할 것 같으십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뭐 한 가지 좀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그 계파 갈등,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계파 갈등 문제가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의 사퇴 내지는 희생을 말씀하시는 몇 분의 소수 의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당의 위기를 이유로 해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엔 더 잦아들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같이 돌파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더 누가 많이 하고 있냐면 국민의힘 측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도 그렇고요. 왜 이 상황을 보면 실제 대선 이후에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당의 확장성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말씀은 하셨지만 국민의 대부분의 1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지지율이 더 낮은데 야당의 어떤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 내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해서 여당 쪽에서 계속 대표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당이 받아들여서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당내에서는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현실 진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기한 단식 선언 그리고 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당내 결속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